네, 이제 이정소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또 특히 화웨이 제재 첫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정소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 이미 이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얘기가 어제 흘러나올 때 제가 얘기를 먼저 미리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이제 미국 그 반덤핑 관세에 의해서 삼성이라든지 LG가 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리고 뭐 슈퍼 30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먼저 선제 대응을 다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의 LG와 삼성 정도로 다니려면 뭐 카이스트를 나오거나 포항공대를 나오거나 서울대를 나오거나 어쨌든 이런 이제 인류급의 대학교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잠 안 자고 일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공학도들은 뭐 거의 뭐 밤을 새듯이 그래서 뭐 몇몇 이제 얘기들이 뭐 뼈를 갈아서 뭐 만들었다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을 시켰는데 그 정도의 이제 노력을 하고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지금 대기업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그러한 대처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대응들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두 수 혹은 10수를 앞서서 이미 벌써 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서 삼성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뭐 화웨이 제재라든지 뭐 LG에 대한 뭐 대기업들의 화웨이 제재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그래도 뭐 대기업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거를 협상으로서 잘 끌어낼 거다라는 그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역시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 오늘 뭐 종목들 보게 되면 지수도 강하고요. 한번 지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작년 불화수소 얘기가 나올 때에서 일본의 제재를 가했을 때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얼마나 폭락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화웨이제를 통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됐다면 지금 종목들 폭락이 나와야 되고요.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 완전 폭락 나왔었죠. 요때처럼 폭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 폭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대응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사를 보더라도 LG와 그다음에 삼성에 대한 기사들을 오늘 보게 되면 화웨이 제재가 시작이 됐지만 그것은 조금 미비할 것이다. 이미 거래처를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다각화를 통해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기사는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시장도 전혀 깨지질 않고 있고요.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쫓아간 분들은 고점 대비 3, 4% 지금 3% 정도 뭐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안 했다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밀리거나 깨지거나 계좌 손실이 나는 날은 오늘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그냥 잘 버티고 있는 정도의 흐름일 텐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 2300 지지와 그다음에 고점에 2458. 근데 저는 2450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지만 2460으로 이제 고쳐서 얘기하겠습니다. 2460과 2300의 박스권을 두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뭐 흐름들이 정말 타격이었다면 어제에서도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을 거고요. 이게 급락이 나왔을 거고 삼성전자가 이미 급락이 오늘 어제에서 한 8% 10% 빠지고 오늘도 한 10% 빠져서 토탈 한 20%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어느 부분들을 지금 해결을 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한테 공개만 안 할 뿐이지. 특히 어제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니콜라에 대한 얘기에서 니콜라 뭐 사기극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어제 전기차 섹터들이 모조리 강세를 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여전히 세다라는 얘기고 시장 자체가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아게터 그래서 IT 섹터, 게임주 섹터, 그다음에 엔터주 섹터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풍력하고 태양광에 조금 최근에 들어서 밀리긴 했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어제 여러분들 아침에 그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EM코리아를 요게 이제 아침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언급했던 종목인데 아침서부터 튀어나가고 오늘도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장은 순환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쳤던 애들이 계속 가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이거 주유소 프로그램 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치고 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차별화 장세를 앞으로의 장세가 차별화 장세로 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가 되면 2060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00을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차별화 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차별화 장세와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같이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몇몇 남아있는 바닥주들, 순환매 종목들은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600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바닥주들은 사라질 거고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우부품이라든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매매 시간에서 추천해드렸던 EM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지만 나중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서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면 다 바닥에 있는 것만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은 계속 밑으로 바닥으로만 계속 처박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이게 뭐야 바로 차별화. 빠지는 건 계속 처박히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차별화예요. 근데 지금 그 흐름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이런 시장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나중에서 그런 시장이 계속 도래하게 됐을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듭니다. 종목들이 계속 빠져요. 손실만 납니다. 가는 것만 계속 가네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오늘의 방송, 저 9월 15일 날 오늘의 방송 한번 돌려봐봐라 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때 이정수 전문가님이 차별화가 두드러질 거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차별화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환매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괜찮으니까요. 그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응하시면서 추석 전까지는 계속 상승의 분위기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